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이 도발과 영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연합훈련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영내 경제와 번영을 훼손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영내 번영을 지원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으로 영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미국의 연합훈련 때문이라고 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VOA의 관련 질문에 한국 및 일본과 오랫동안 진행된 양자 및 3자 군사훈련은 본질적으로 순전히 방어적인 것이며 군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영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기타 활동과는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사일 발사가 단지 양자 및 3자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는 북한의 솔직하지 못한 주장도 배격한다면서 미한 양국이 지난 2022년 8월 대규모 훈련을 재개했을 때 이미 북한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6차례 발사했고 핵실험장 재건 등을 해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8일 미국 연구소 연구사 명의의 글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대결 광기로 조선반도의 핵전쟁 위기가 고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국가들은 직면한 안보 상황으로부터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필수 불가결의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군사적 도발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영내 경제 협력이 파괴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국제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 등을 통해 지역 번영과 경제 통합 심화를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은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이자 공동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인도태평양 국가였으며 우리의 중요한 이익은 이 지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8일 같은 글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비난하고 미국이 이를 통해 특정 국가를 지역 경제체제에서 배제하고 고립시킴으로써 아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1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북한 미사일을 최소 24발 발사했다는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어떤 나라도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동맹국들이 계속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고 있다면서 지난 14일 캐나다에 이어 16일 독일과 프랑스의 추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상기하고 여러 동맹국들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북한제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지역 7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라진항에서 대형 선박과 컨테이너가 최근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상한 움직임이 한순간에 중단된 건데 지난 수개월간 이곳을 드나들었던 러시아 선박은 느닷없이 중국 항구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를 촬영한 지난 18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2, 3일에 하루꼴로 대형 선박이 발견된 곳이지만 이날은 선박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거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더미가 늘 100m 길이로 쌓인 곳이지만 이 역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전용 부두에는 새로운 선박이 입항하기 며칠 전부터 컨테이너가 약 100m 길이로 쌓입니다.
또 선박이 입항하더라도 컨테이너를 다 싣지 못하는 듯 컨테이너들이 늘 새롭게 쌓여 분주했었는데 지난 12일 이후 약 일주일 가까이 컨테이너 더미가 식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과 러시아가 선적 항구를 바꿨거나 일시적인 숨고르기에 나섰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까지 북한 라진항을 드나들던 러시아 화물선 앙가라호가 중국 항구에서 발견돼 주목됩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앙가라호는 현지 시각 16일 오후 6시경 중국 닝보 저우산항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습니다. 앙가라호는 지난해 5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국무부의 제재 목록에 오른 선박으로 지난해 8월 10일 러시아 오호츠크해를 끝으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한 위치 신호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았었습니다. 여러 차례 북한 라진항에 드나든 장면이 민간 위성 사진 등에 포착됐지만 여전히 마린 트래픽 지도에 나타난 앙가라호의 위치는 수개월째 러시아 오호츠크해에 머물러 있었다가 지난 16일 갑작스럽게 중국 항구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정황은 앙가라호가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앙가라호의 지금 상황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중국을 드나들 것인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18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VOA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서 발간 이후 그동안 북한 내 인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COI 보고서의 권고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특히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고 관심도 낮아져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과 국가안보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보편적 인권이 부정되고 주민들이 잔인하게 취급되는 국가와는 상호 존중하는 협정을 맺을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인권 참사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호주의 퀸즐랜드 대학의 아시아 태평양 보호책임센터는 1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미얀마와 함께 참사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해 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도 개선의 조짐이 없다고 지적하고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1,200만 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식량 분배 차별과 노동 착취, 고문과 살해가 일상화된 정치범 수용소의 축소 등의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대표 등과 건설적으로 협력해 인권 관련 조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각 유엔 회원국들도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고 북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유엔 무대에서 북한과 다자적, 양자적, 비공식적 채널을 활용해 인권 개선 독려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일 간 만남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9일 VOA의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 북한의 접촉을 포함한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한미일 세 나라는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어 북일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회담 의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일본, 북한 간 접촉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일본인 납북자 문제 외에도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지난 16일 VOA의 관련 질문에 동맹국들이 북한과 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관여할 경우 상호 협의를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북한 관여로 인한 미한일 3국 협력의 균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한일 협력은 강력하다면서 그런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